출판사 이름이죠. 산채 첫 방문 때 나눈 대화를 놓고 이 드루킹과 김 지사가 첨예하게 엇갈렸다는 내용을 싣고 있고요. 2016년 11월 9일 바로 그 핵심 쟁점이라 볼 수 있는 산채 두 번째 방문에서 킹크랩 시연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모 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게 킹크랩 보여주면서 잘못되면 내가 법적 책임지겠다. 허락해달라 요청했더니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질신문 때.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 지사는 문서는 시연을 했고 누가 김 씨를 보조했는지도 기억난다. 그러나 킹크랩 단어 본 적이 없고 김 씨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어제 새벽에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내가 두 차례 특검이 오라고 할 때 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검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를 할 때 특정 언론에게 정보를 주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에 주로 이제 특검발 특종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쟁점 중에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지금 드루킹의 경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진술이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들이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보낸 드루킹의 어떤 자소서 뭐 이런 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낀 게 이게 KBS 보도였는데요. 드루킹하고 드루킹과 관련된 자들이 그 얘기한 녹취록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 매달 김경수로부터 100만 원씩 받은 걸로 하자. 이런 게 있었다고 KBS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100만 원 얘기는 이미 드루킹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루킹은 그 100만 원 받은 일 없다. 말을 맞춘 듯이 똑같이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한 진술 변경 건은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 이게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왜 특검이 그렇게 드루킹의 입에만 의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특검이 답할 차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상일 교수님.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 특검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의 신뢰성을 흔들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고 특검 임명은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국민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이에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가 어느 정도로 긴밀했고 정말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을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 의원님께서 드루킹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저는 김경수 지사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냥 별달리 긴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단순한 정치적 지지자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의례적으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연락 오는데 의례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을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드러난 거 보세요. 이번에 지금 저 의문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특검에서 대질할 때도 드루킹이 그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문건은 본 기억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문건에 들어있는 킹크랩은 기억이 안 난다. 들은 내가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문건을 봤다는 건 인정하는데 문건에 들어있는 그 항목은 안 봤다는 것도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 안철수 전 후보의 선거 전략을 드루킹 쪽에서 입수해서 김경수 지사 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한테 전달했는데 김경수 지사도 봤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경수 당시 의원이지만 그분이 여러 가지 소위 기사와 관련해서 드루킹한테 전달을 하고 홍보해 주세요 했을 때 드루킹은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일정과 관련해서 김 지사 쪽에서 먼저 드루킹한테 연락을 해서 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좀 달라. 뭐 아이디어는 두루두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먼저 달라고 했다면 우리가 김 지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긴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그 말이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던 거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그 파주라는 출판사를 2번 간다?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도 처음부터 만약에 드루킹하고 나는 굉장히 긴밀했던 사이인데 뭐 이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면 지금 말이 무게감 있게 들리는데 굉장히 뭐 별다른 사이가 아닌 것처럼 하다가 자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드러나니까 김 지사의 진술에도 우리가 의문을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관련해서요. 제가 넘겨볼게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이 기사가 다시 좀 쓸모가 있습니다. 자, 특검이요. 자, 일단은 제가 뜯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 특검이 내주 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듯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1, 2차 소환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요. 그래서 송인배 비서관과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 행정관에 대해서 내일 참고인 소환하고 귀가하던 김경수 지사 머리 가격 봉변 당했는데 이 내용은 잠시 짚어볼게요. 영장 청구 관련해서 맹 교수님과 변한봉 변호사님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영장 청구할 듯 지금 청구할 듯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네요. 한국일보는요. 저도 할 걸로 봐요. 네. 문제는 그 영장 청구라는 수레에 뭐가 담겨 있느냐죠. 오늘 일방에 드루킹 김매 의견만 들었다? 그 영장 청구해봐야 기각될 거예요. 그건 안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특검은 너무 앞서갔어요. 너무 입이 가벼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사 전략이 이 수사를 대응하는 김경수 지사하고 봤을 때 전략이나 내공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수사가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수사는 한 발짝 뒤에서 조밀조밀 전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인지를 해서 차근차근 물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던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걸 짧게 논평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문제는 김경수 지사가 산채에 2번 갔다는 거예요. 산에 갔어요. 본인은 채소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드루킹은 채소도 보여줬지만 거기에 소고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소고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는데 자, 2분 관계가 긴밀한 사이였었고 그리고 아이디어 정책 공유를 했다. 왜 하면 안 되나요? 대선 기간에는 수많은 팬들이 또 정책팀들이 연락이 옵니다.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태스크포스라든가 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행동들을 해요. 여기에 순수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죠. 전 드루킹 김이 처음부터는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 봐요. 분명히 둘 간에 무슨 문제는 있었겠죠. 저는 김경수 의원이 잘했다는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순수하게 돕지 않았다는 부분이 밝혀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김경수 지사한테 계속 올가매는 식의 당시 고기 먹었지 않았냐. 근데 분명히 한 말씀 드리면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의 스텝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말과 행동에서 절대 한 발짝 안 나서요. 그거는 모르는 분들이 김경수 의원을 대충 하는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데 이분은 스텝으로서 넘지 않아서 넘지 않는다. 과유불급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영장은 청구할 것이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맹 교수님 말씀 간단히 짧게 맹 교수님이야말로 정치적 판단하시는 것 심지어 뭐 성격을 이야기하시면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김경수 지사가 처음부터 드루킹과 긴밀한 사이였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나 드루킹의 댓글 저작과 나는 무관하다고 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증언과 자료들이 나왔다.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언 순서상 변한봉 변호사님 말씀 듣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추가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릴게요. 변한봉 변호사님. 일단 순전히 법적으로 한번 본다라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고 전혀 자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제 영장을 칠 수밖에 없겠죠. 다만 특검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구속영장이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료를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법리적으로 볼 때면은 아마 이제 앞서 보도에 나온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 드루킹이 그 킹크랩 기계를 시연할 당시에 참고인 3명이 더 있었고 그 사람들도 김경수의 뭐 몸짓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공통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특검 쪽에서는 단순히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말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드루킹의 그 진술을 드루킹 진술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더 참고인 진술로 제출할 것이고 네. 관련된 증거를 토대로 해서 김경수 지사만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네. 식으로 가서 아마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력히 소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판단은 이제 네. 기록을 본 판사가 하게 되겠지만 이제 특검에서 얼마나 참고된 진술을 확보했느냐 그것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께 추가 발언 1분만 드릴게요. 네, 하십시오.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권과 야권이 지지자와 맺는 정치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변의 지지자들은 네티즌에서 더 진화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하다, 친하지 않다가 되게 모호한 말인데 김경수 의원 말대로 여러 지지 그룹 중에 네. 열성적 지지자의 한 명이다. 이 말은 네. 저희한테 너무 당연한. 네. 그리고 그런 열성적 지지 그룹이 저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정책 조언도 하고 대통령의 정책이 발표될 때 반응을 좀 피드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치 문화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발언 있으신가요? 진짜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1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에 대한 그 부분 존중해요. 분명히 오해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정치인한테는 많은 팬이 있다는 거, 관심자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대선을 치르면서 수많은 텔레그램, 수많은 카톡 무지무지 많거든요.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하루에 수천 건 가져와요. 네. 그저 불리한 것도 있지만은 초기에 드루킹 김이라는 분이 정책적인 판단이 좋았고 그거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네. 그걸 관계성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시죠? 그건 네네. 제가 죄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라니까요. 문화하고 다른. 이 얘기는 저희가 나가서 대기실 가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경향신문 사면입니다. 개를